50년 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대한민국 국가조창기도회가 사상 처음 비대면으로 개최됐습니다. 최근 부천시 의회에서 인권 조례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부천시장을 만나 조례안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신임 부총회장으로 선출된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가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정치부로 이름한 명성교회 수습안 논의가 실행위원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교단 실행위원회는 내달 초 열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50년 넘게 이어져온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코로나19로 사상 처음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TV와 온라인에서 동시 생중계된 기도회는 국내외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부르짖었습니다. 오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천 명의 성도가 한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했던 예년과 달리 줌 화상회의를 통한 온라인으로 치러진 제52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던 국가조찬기도회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참석하는 대신 영상으로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영상예배로 마련되었습니다. 국가의 방역에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해왔듯이 기독교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신다면 코로나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추석을 앞두고 간절한 마음을 달래는 국민과 어려운 시기 더 큰 위로와 용기가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기도를 나눠달라며 정부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비상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방역과 경제를 지켜내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최 측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국가조찬기도회가 방역당국의 비대면 지침으로 부득이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지만 덕분에 전국 6만여 교회의 1200만 성도와 전 세계 700만 한인 디아스포라가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기도회를 시작으로 국내외 2천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다시 한번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이날 설교는 이승희 전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이 맡아 대한민국을 치료하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 교계 주요 목회자들이 나와 한국교회 책임과 사회적 소명을 위해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화합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의 번영과 지도자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치유와 회복 그리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 특별 기도하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위임 목사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한기채 총의장 등은 영상으로 기도회에 참여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최근 부천시 의회에서 인권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조례안이 동성애와 이슬람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부천시장을 직접 찾아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하은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부천시 의회를 통과한 인권 조례안입니다.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불리는 이 조례안에 동성애와 이슬람을 옹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부천시민인권센터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이 항목엔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시민단체들은 이 조항이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남성과 여성 외에 다양한 성별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가운데 부천시 기독교청 연합회는 인권조례안 제정을 막기 위해 조례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천시장을 직접 찾아 조례안 철회와 함께 공청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시장님께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것과 그다음에 그런 과정 속에서 또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단체들과 공청회를 통해서 좀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하고 연합회는 또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차별금지법을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한다는 것은 순서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급물살을 타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동안에
흔히 말하는 그 포괄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가동할 수 있는 발판이 깔리는 거예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지만 부천시는 이번 조례안 통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조례는 좀 시행되게 해주시고, 그다음 나머지 조례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독교계를 포함해서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공청회 토론회 등을 이렇게 제대로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부천시 기독교총 연합회 측은 조례 폐지 서명, 주민 소환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례 폐지 서명을 받아서 시에다 제출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 문제를 다뤄줄 수 있는 길이 있고요.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20일 의회에서 부천시청으로 이송돼 20일 이내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이 교계 안팎으로 뜨거운 가운데 부천시 인권조례안 통과에 따른 파장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신임 부총회장으로 선출된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가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는 일부 감사 예배와 2부 축하 순서로 꾸려졌으며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통합 중경총회장인 박종순, 김순권, 손다릭, 정영택, 이성희 목사도 참석해 류 목사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예장통합 신임 부총회장으로 취임한 류 목사는 먼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송, 영광을 돌려드린다며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준 서울 서북노회와 한소망교회 성도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류 목사는 앞으로 1년간 부총회장을 지낸 뒤 내년 106회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자동 승격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정치부로 이름한 명성교회 수습안 논의가 실행위원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교단 실행위원회는 4달 초 열릴 예정인데요. 수년간 논란이 됐던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진은희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105회 정기총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안건은 단연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 철회였습니다. 정기총회 당시 회무 시작부터 수습안 결의 철회를 본회의에서 처리해달라는 총대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총회는 규칙 16조 7항을 근거로 관련안을 정치부로 일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5일 열린 정치부 회의에서 총대들의 의견은 쉽게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23조 2항에 보면 본회의의 결의로 구성된 위원회의 조사보고 안건은 본회의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단 타에 이송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총회에서 결의된 것을 정치부가 다룰 수 있겠는가? 우리 정치부는 이 안건에 대해서 실행위원한테 맡기고 부회를 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우리가 실행위원을 맡겨 1번부터 끝까지 여기서 다루고 이날 회의에서는 정치부 헌의 안건 중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 철회 안건만을 논의하자, 정치부에서 전부 논의하자, 실행위로 넘기자는 등의 의견이 나왔지만 결국 실행위원회로 위임하고 폐회했습니다. 재석위원 61명 중에 4만에 대해서 모든 수임 안건을 이 실행위원회로 이렇게 일임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들이 32분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2번이나 1번은 자동으로 이 안은 우리가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실행위원에게 일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요. 한편 이날 정치부 회의에 앞서 총회 회관 앞에서는 교회 세습 반대운동연대와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생 그리고 명성교회의 불법 세습을 반대하는 명성교회 교인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제 김하나 목사의 단임 제 지도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명성교회 교인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가진 권리와 책임을 바탕으로 명성교회 세습을 막아내겠습니다.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와 관련한 안건은 오는 10월 5일 열리는 실행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북한이 남측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과 관련해 남북 관계에 큰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면 하루빨리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남측과 북측이 공동으로 조사해야 양쪽이 모두 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던 군사통신선이 있었다면 이번 불행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남북 간 소통 채널이 복원되는 게 양측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던 초미세먼지주의보 경보 발령 횟수가 올해 상반기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초미세먼지주의보 경보 발령 횟수는 올해 상반기 128회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인 579회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원인이 미세먼지 추경의 효과인지 코로나19의 영향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정확한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절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됩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실내 매장에 고객이 밀집될 경우 감염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도로공사 측은 휴게소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입구를 분리해 운영하고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도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10년 전 월 평균 18,000명씩 자연 증가하던 우리나라 인구가 올해는 월 평균 1,500명씩 자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누적 사망자는 17만 6,363명, 출생아는 16만 5,730명으로 모두 1,633명이 자연 감소했습니다. 한 달 평균으로 보면 1,519명이 감소한 겁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인구 자연 감소는 올해 7월까지 9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소득 공제 혜택을 못 받는 금액이 최근 5년간 15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 영수증 금액은 총 150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현금 영수증 무기명 발급으로 사라지는 소득 공제 혜택이 납세자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친화적 현금 영수증 발급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원격 수업이 일상화된 가운데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 기가금 무선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국비와 지방비 총 3,707억 원을 투입해 전국 20만 9천여 교실에 무선 공유기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2월 겨울방학이 끝날 때까지 전체 물량의 70%를 조기 설치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교실에 무선망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한 도시의 수돗물에서 뇌를 파먹는 아메바로 알려진 네글레리아 파울럴리가 검출되면서 일대에 재난 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레이크 잭슨 씨는 최근 6살 소년이 아메바에 감염돼 입원하자 수돗물을 검사했고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검사 결과 11개 샘플 가운데 3개에서 네글레리아 파울럴리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밥시플 시장은 성명에서 오염된 식수로 인해 생명과 건강, 재산에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주민 2만 7천 명에게 수돗물 사용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내달 초 중국의 국경절 연휴에 코로나19로 자국 내 관광을 즐기는 인구가 6억 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시트립은 최근 중국의 관광시장 회복세를 고려해 올해 국경절 연휴 동안 6억 명이 국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전국 명승지에 무료 또는 입장권 할인을 적용하는 등 내수시장 회복을 위해 국내 여행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독일 수도 베를린 거리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독일에서 소녀상이 설치된 것은 3번째지만 공공장소에 세워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베를린의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 협의회의 주도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책 협의회가 소녀상 건립을 추진해왔습니다. 소녀상 건립안은 올해 초 베를린 도시공간문화위원회 등 관계당국의 심사를 통과해 지난 7월 최종 허가를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영국 해외 시민 여권을 신청하거나 갱신한 홍콩 시민이 전년보다 8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영국 해외 시민 여권을 발급받은 홍콩인은 15만 4,218명을 기록하고 여권 갱신자는 2018년 14,297명에서 지난해 11만 9,892명으로 8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하반기 홍콩에서 계속된 반정부 시위와 중국 정부의 홍콩 통제 강화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기후변화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AFC 통신 등에 따르면 수천 명이 시위에 참가해 마스크는 올리고 온실가스 배출은 낮추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기후활동가 클라라 부추는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기후위기가 매일 더 심각해지고 있어 연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에도 기후변화에 반대하며 각국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박은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 백석대학교회가 추석맞이 유학생 대상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연휴 기간 교내는 물론 대학 인근 식당들이 문을 닫는 것에 착안해 즉석식품 등 다양한 생활 필수품을 전달하기로 한 겁니다. 매년 추석마다 유학생 한국문화 체험 등을 열어 안팎으로 좋은 반응을 얻어온 백석대는 올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체 행사는 취소하고 물품 전달식만 진행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지난 25일 추석 명절을 맞아 서울 종로구 돈이동 쪽방촌을 찾아 주민과 함께하는 추석 사랑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 문화 공연이나 가정 방문은 진행하지 않고 거리에서 주민들에게 참치 선물 세트 300개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신천지 집단 포교 방식의 불법성과 신도 활동을 하며 얻은 정신적 피해 여부를 가리는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대전지법 민사항소 3부는 지난 25일 신천지 전신도 A씨 등 3명이 신천지 서산지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신천지 측의 모략 포교 여부와 신천지 지파가 독자적으로 포교 방식 등을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당사자 능력 여부,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 완성 시점 등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코로나 사태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사랑의 마스크가 전달됐습니다. 전국 지역 아동센터 협의회는 온누리 플랜으로부터 마스크 200만 장을 후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기부된 마스크는 전국 각지에 있는 4,300여 곳의 지역 아동센터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전달식에 참석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번 마스크 전달은 이들 건강뿐 아니라 관심과 호응을 보내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성적 지향을 포함한 인권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의사표현 자체가 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는 것 때문에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교회가 찬반 논쟁을 넘어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